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수 뒤에 선 그 여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영이라고 합니다. 한수의 아내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수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왜 여기까지? 선영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주 화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만났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미라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 한수 씨 때문이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반대만 했네요. 근데 엄마, 그 사람 아내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한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정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요양원 앞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친구 춘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춘자 언니, 나 어떡하지?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만나.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지. 40년이나 기다린 사람인데 제대로 끝은 내야 하잖아. 그래서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선영과 결혼한 건 너와 헤어지고 5년 후였어.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다리 수술만 3번 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 소방관도 그만뒀어. 그때 선영이가 나타났어. 선영이는 병원 물리치료사였어. 매일 나를 도와줬어. 재활운동도 심리 상담도. 선영이 덕분에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결혼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랑은 없었나요? 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선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37년을 함께 살았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선영 씨를 사랑하세요? 한수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다르게 사랑하지만 사랑해. 하지만 윤정아,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게 선영에게 미안한 일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웠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영 씨는 알고 있었나요? 제 존재를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선영이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37년을 참고 살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일 아픈 사람은 선영이라는 것을.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수야, 우린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정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40년 전에 끝났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 세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웠어. 다시 만나서. 그리고 행복해. 선영 씨와 함께 저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맞죠? 네. 그런데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지금은 하루하루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수는 매일 제 곁에서 저를 돌봐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한수에게 말했어요. 당신 윤정 씨 찾아가 봐. 나는 괜찮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영 씨,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기억은 곧 다 사라질 거예요. 한수도 우리 함께한 시간도. 하지만 한수의 행복만큼은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이 사람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준 거. 저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한수가 달려와 선영을 안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한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마요. 고마웠어요. 37년. 정말 행복했어요. 선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두고 한수와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한수가 선영을 부축하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님, 선영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박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는 빠르게 진행되는 알츠하이머예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수는 알고 있나요? 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 씨, 선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벚꽃이요. 특히 벚꽃이 지는 모습을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요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선영을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선영이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예요. 벚꽃 구경 함께 하러 왔어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벚꽃? 좋아요. 우리는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선영은 어린아이처럼 꽃잎을 주우며 좋아했습니다. 한수는 멀찍이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가 지나고 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한수. 당신 남편.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남편.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기억했습니다. 윤정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선영 씨. 왔어요. 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해요. 저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선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 제가 누군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소중한 친구. 선영이 웃었습니다. 친구,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곧 어디론가 떠나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져요. 제가 곧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남편, 잘 부탁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수가 선영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저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선영 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요양원 앞 벤치에서 한수를 만났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초록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선영이를 돌봐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선영 씨에게서. 한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수야, 우리 천천히 시작하면 안 될까? 40년을 기다렸잖아. 이제는 급할 것 없어. 친구로 시작해서 천천히. 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요양원 앞 벚꽃길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딸 미라도 이제는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말. 춘자도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 얼굴이 꽃이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1년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 40년 늦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우리 다시 사랑하자.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한수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놓지 않을게. 저도 약속해.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수와 제가 다시 시작하기로 한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선영이 떠나고 1년 후, 저와 한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요양원 앞 벚꽃길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천천히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미라한테 먼저 말해볼게. 그날 저녁 딸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라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표정이 심각하신데.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수 씨랑 다시 만나고 있어. 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시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
미라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다 큰 사람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요. 저는 안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한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프로포즈요? 결혼 말씀이세요? 응. 엄마가 재혼하려고.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엄마 진심이야.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66세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미라야. 미라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66세 과부가 재혼한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어.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빠 생각 안 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6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야,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 정말.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 혼자 사세요. 미라는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수야. 미라가 반대해. 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야. 준호요? 응. 어젯밤 이야기했는데 엄청 화내더라. 아빠 나이가 몇인데 재혼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수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볼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남동생 민준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재혼하신다고요? 응. 그런데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 문제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야?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인 문제예요. 만약 엄마가 재혼하시면 아빠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수 씨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엄마 행복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 민준이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나가줘. 둘 다. 엄마가 실망했어. 미라와 민주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한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수야, 나 힘들어.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반대한대. 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포기해야 할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우리 40년을 기다렸잖아.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친구 춘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춘자 언니, 나 어떡하지?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자식들 눈치 봐.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너 좀 살아. 재산 걱정하면 재산 포기하겠다고 해. 혼인 신고 안 하고 사실혼으로 살면 되잖아. 저는 춘자 언니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음 날 저는 미라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라와 민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재혼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재산 걱정하니까 엄마가 해결할게. 혼인신고는 안 할 거야. 사실혼으로 살 거야. 그럼 아빠가 남긴 재산은 너희한테 그대로 가. 엄마는 한 푼도 안 가져갈게. 만족하니? 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엄마 행복이 중요한 거야? 재산이 중요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66살이야. 평균 수명 85살이라고 치면 앞으로 20년도 안 남았어. 그 20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혼자 쓸쓸하게 늙고 싶지 않아.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해줘. 제발. 그날 이후 미라와 민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아들 준호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정 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재혼하시는 거 반대해요. 이유가 뭔가요? 준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윤정 씨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37년을 참고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는 윤정 씨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저도 선영 씨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한수는 선영 씨를 사랑했어요. 다르게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무리하게 설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저도 37년 동안 한수를 기다렸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한수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준호 씨 어머니처럼요. 그러니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40년 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준호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 씨, 저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일기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야, 미안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37년 행복했어. 이제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 윤정 씨를 만나. 그리고 이번엔 진짜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어머니도 원하신 일이에요. 제가 방해할 권리가 없네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수야, 준호가 허락했어. 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응, 선영 씨 일기장 때문에. 저는 준호가 읽어준 일기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응, 이제 시작하자. 40년을 기다렸잖아.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봄 벚꽃이 필 때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한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나 병원에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이래. 말기래. 앞으로 6개월이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 사랑은 또다시 시련을 맞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탄 최종편에서 결말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